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전 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워낙 음악을 이제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반주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주를 잘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노래방 가셨을 때는 노래가 잘 되지만 이렇게 노래방 기계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반주 없이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전문 용어로 우리가 반주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반주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피아노 전공으로 그냥 독주 악기로 피아노를 전공하고 워낙 주변에 이제 성악가들 또 연주자들 기악 악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주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특히 성악가들을 반주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거의 20년 된 노하우 중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반주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반주자와 함께 작업을 할 기회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반주자에게서 좋은 반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주의 중요성부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반주자, 제 반주자예요, 혹은 제 피아니스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반주자를 아콤파냐토레, 여성에게는 아콤파냐트리체가 되겠네요. 그 동사 아콤파냐레 그러면 동반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동반자 그러면 꼼파냐, 우리 룸메이트를 이태리 말로는 꼼파냐를 줄여서 우리가 꼼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무대에서 특히 이제 오늘은 성악가의 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그냥 반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반자, 함께 이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태리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무대에서 이 무대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오페라 반주에 있어서는 사실 오케스트라를 대신해서 오케스트라 소리를 피아노로 표현을 해주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예 그냥 피아노 곡으로 작곡된 가곡이랄지 이런 작은 소규모의 피스들은 피아노로 반주를 하지만 정말 다양한 음색의 악기 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노래하는 성악가보다 반주자가 더 중요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함께 좀 음악을 연주해가는, 완성해가는 이런 눈높이에서 반주자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반주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는 것은 사실 그 노래를 하시는 분과의 교감이랄까요? 이 친밀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음악을 전공했다 그래도 처음 그냥 만나는 분과 악보를 주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세요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주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저는 저와 워낙 반주에 호흡을 많이 맞춰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워낙 숙달되어 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저와 반주를 맞춘다든지 공연을 하시는 분과는 일부러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의 성향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차를 마신다든지 시간이 되면 또 식사를 하면서 좀 여유 있게 그 사람의 특성, 저분의 좀 장단점을 파악하고 사실 반주를 하게 되면 훨씬 마음이 열려서일까요? 반주가 잘 되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라 그러죠.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맞춘 리허설 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세 박자를 하나 둘 셋 끌기로 했지만 무대에 올라가서 저분이 좀 호흡이 딸리거나 힘든 것 같으면 제가 빨리 이제 반주를 맞춰준다든지 거기서 눈치 없이 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계속 천천히 반주를 하고 있다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수의 성향, 또 그 사람의 상태랄지 컨디션, 그리고 특히 그 공연을 하는 당일날에 상황을 잘
살펴서 좀 센스 있게 또 친밀감 있게 연주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반주자뿐만이 아니라 늘 연주자에게 있어서 뭐 100번을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곡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은 사실 반주를 부탁을 받았을 때에도 그냥 반주에 있는 피아노 악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래 부르시는 분의 뭘 도대체 노래를 하는 건지 이 성악가의 악보를 어쩔 때는 사실 더 비중을 둬서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대학교 때 그냥 아르바이트로 혹은 그냥 친한 친구들에 이렇게 반주를 할 때는 정말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피아노 부분만 제가 보고서 진짜 반주를 했다면 지금은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곡들을 대할 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노래인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도솔미솔 아주 쉬운 반주인데도 반주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곡이 가진 특징이랄지 이 곡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알고 반주를 하시는 것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꼼꼼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반주하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악보를 분석하고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로마에서 제가 유학을 할 때 너무 친한 친구가 사실 저한테 콩쿨 반주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쳐보는 초견곡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그냥 한 번만 반주를 맞추고 빨리 해보자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끊는 부분이 있고 노래 안 부르고 뒤로 몇 장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알아서 반주를 해줘 이러고 대충 사실 리허설을 많이 못하고 반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많이 익숙하게 했던 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무리 초견이 좋고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몇 장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글쎄 제대로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 친구가 사실 노래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반주를 실수하는 바람에 예선에서 그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아는 곡을 칠 때도 그 친구의 반주를 할 때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쉬운 곡도 괜히 주눅이 들고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진짜 아는 길도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들겨서 반주를 할 때 웬만한 곡은 그냥 어느 정도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뭐 피아노 테크닉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몇 장을 뛰어넘는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반주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였죠, 여러분. 코트디부아르에서도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야외 공연장이었어요. 근데 워낙 뭐 흑인들이어서 관객석도 워낙 껌껌했고 그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나름대로 조명을 비춰준다고 해서 저 이렇게 피아노가 뒤쪽에 있었는데 피아노 쪽에는 조명이 비춰지질 않아서 너무 깜깜해서 사실 건반도 다 안 보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물론 악보를 이제 펴고 반주를 해도 되지만 웬만한 곡은 외워서 연주하는 게 좋겠구나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곡이건 어려운 곡이건 특히 이제 뭐 교회에 반주를 하시는 반주자님들 아니면 독주를 했지만 저는 요즘에는 뭐 대학원에서 반주를 전공하는 학과가 많이 생겼으니까요. 반주자로 전향을 해서 제가 전문 반주자로 공부를 하시겠다 하실 때는 웬만한 곡을 다 외워서 연주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가사의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찌됐든 뭐 곧대로 가준다고 해서 이 무대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악가가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빨리 호흡을 끊어준다고 할 때는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또 이렇게 높은 키를 좀 낮춰서 불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조음김을 자유자재로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물론 반주자에게 반주를 해주세요 부탁하는 이 싱어들도 사실은 해당되는 건데요.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분명히 제가 실수한 게 아닌데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뭐 반주가 느려져서 본인이 뭐 이렇게 실수를 했다든지 반주가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리 마에스트로 선생님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70이 넘으셨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분명히 반주가 틀린 게 아닌데 이 싱어가 본인이 실수를 해놓고 자꾸 반주자 탓을 하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어디를 어떻게 틀렸는지 조목조목 써서 따져버릴까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네 나이가 몇 살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이제 20대 후반? 아직 30이 되지도 않았을 때여서 나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네가 40살이 넘기 전까지는 누가 너한테 실수를 했다고 하던, 지휘자가 반주자가 잘못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 본인이 실수를 하고 틀렸다고 하던, 너의 그 테크닉을 지금 뭐 아주 굳건히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40살이 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참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40이 넘었을 때 정말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을 때 그거를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반주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실력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싱어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잘못된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어느 정도 내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이 음악을 설명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냥 좀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작은 다툼, 이런 게 참 미묘하게 연주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참을 인자를 가지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좀 웃으면서 좋은 태도로 이렇게 음악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휘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오케스트라, 제가 이제 음악 감독을 할 때에도 리허설을 하면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참 마음이 편안하게 열려 계세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권위적으로 다스린다든지 거기를 왜 틀리세요? 뭐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면 몸이 굳고 정말 이렇게 좀 어려워져요. 경직이 돼서 진짜 쉬운 것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주를 하거나 또 이렇게 노래를 하실 때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좋은 태도로 웃으면서 릴렉스 하시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조율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래가 너무 좋고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주시는 건 어떨까요? 또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제 노래에 있어서 지금 반주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좋은 태도를 가지시고 해주시면 뭐 너무 좋은 음악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반주가 나올 때는 나와주고 또 노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때 할 때는 또 음악을 확 줄여주고 뒤로 빠져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 노래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반주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말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공연에서 사실은 뭐 성악가들은 노래를 그냥 한두 곡 부르는데 출연자가 한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명에 한두 곡을 부르지만 전체 출연자가 10명이면 거의 한 20곡을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게 정말 쉬지도 못하고 3시간, 4시간을 10곡, 20곡을 반주를 다 하고 있는데, 그날 공연에서 그분이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이 이 성악가는 어떻고 이분은 어떻고 다 소개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20곡 넘게 반주해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힘들게 반주를 했는데
저는 이름을 소개해 주시지도 않고 사실 뒤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었는데 제 쪽에는 조명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그 공연을 보러 왔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친구는 사실 저랑 친하니까 네가 어떻게 보면 반주를 다 담당을 해줬는데 어떻게 네 이름은 얘기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해주냐고, 야 다시는 그 공연은 하지 마 이러면서 친구가 더 막 화를 내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주를 해줬다고 해서 페이를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반주하시는 분들이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뭐 그렇게 뒤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반주자들의 노고도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던지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더 열심히 반주를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저는 이제 성악가들의 독창회 반주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사실 되게 부유하고 돈이 많아요. 정말.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진짜 반주비를 좀 깎아볼까 아니면 제대로 또 이제 페이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반주를 뭐 반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예의 없게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뭐 한참 전이지만 저하고 참 친했던 친구는 그 친구의 형편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뭐 독창회를 했을 때 받는 페이보다 정말 적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지만 페이를 가져와서 기현아 너무 미안한데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은 귀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돈이 많이 없어서 이거 내가 이제 폐물로 갖고 왔던 그 보석들을 팔아서 지금 독창회를 하는 거라 너한테 반주비를 많이 못 주지만 내 마음은 더 주고 싶은 마음 네가 알지? 잘 좀 부탁해 하고 저한테 그 돈을 내미는데 여러분 그 액수를 떠나서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실 몇 배 더 돈을 많이 받을 때보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음악회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열심히 반주를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반주랑 이 뭐 노래하는 이런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무엇을 부탁하고 또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꼼파냐뜨리체, 여자에게는 동반해주는 여성을 아꼼파냐뜨리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반주자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그 곡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노래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상황을 잘 살피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무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노래하시는 분들, 또 연주하시는 분들 늘 반주가 필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고 애써주시는 반주자님들께 이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나시면 한번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나눠주신다면 더 멋진 앙상블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절대 뭐 세상에는 혼자 이뤄갈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내 음악 인생에 혹은 또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혹시 내가 감사의 마음은 잊고 있었다면 한번 표현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시라고 오늘 편안하게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더 좋은 또 콘텐츠와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